거기서 이제 무엇을 쓸 거냐. 사실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언제 한번 그런 얘기 드렸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의 글이 굉장히 천편일률적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글을 쓴답니다. 그러면은 글을 쓰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막 꽃을 보고 너무 아름다움을 느꼈단 말이에요. 야, 정말 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대자연의 모습을 보고 내가 감동 먹었어. 이 내가 느낀 이 감동, 뭐 사랑의 아픔, 뭐 있잖아요. 희노애락. 이거를 지금의 이 기쁨, 슬픔, 사랑스러움 이거를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써요.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진 논리적인 생각을, 주장을 글로 표현해서 남을 설득시키려고 할 때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목적은 둘 중에 하나예요. 감동을 전달하거나 남들을 설득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식이나 정보를 남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때 글을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의 감정, 나의 희노애락 이거를 기록하거나 남에게 전달하고 싶을 때죠. 글을 쓰는 목적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압축하면 이 두 가지예요. 내가 느낀 감정을 표현하고 싶거나, 이게 소위 말하는 문학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글쓰기는 내가 어떠한 주장이나 정보, 지식 이걸 가지고 남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건 비문학이죠.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의 구분이 이거예요. 글쓰기는 딱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이제 글을 써서 발표를 한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나눠드린 이 책의 하나하나의 컨텐츠가 사실은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소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쓰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뭘 쓸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해요. 공감도 받아야 되고 그 시대의 시류에 맞아야 되고, 예? 보편타당한 진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대략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의 칼럼을 쓰는데 쓰는 시간은 뭐 1시간 남짓이면 써요. 근데 뭘 쓸까를 고민하는 게 무지하게 오래 걸려요. 근데 대개 보면 뭘 쓸까에 대한 고민이 평소에 없으면 갑자기 뭘 써라 그러면은 이게 깝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글자를 채우기에 바쁜 영혼 없는 글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직도 모르네 하면서 찍찍 늘려 쓰다 보니까 불필요한 말만 쓰고 재미없는 반복되는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려면 둘 중에 하나야 돼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유익해야 돼요. 유익해야 돼요. 아니면 재밌어야 돼요. 재미도 없고 뭐 별로 유익하지도 않다. 그러면 그거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쓸까를 준비할 때는 이게 저 사람한테 재밌을까 안 재밌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또 하나, 내가 쓰는 이 글이 저 사람에게 정말 유익할까?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써야 돼요. 그걸 생각하고 안 하고 쓰니까 재미때가리 없는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랜 얘기, 이거 재미없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 누가 여기 와서 개그를 하는데 그 오래된 개그 다 아는 거 하면 뭐예요 그게? 그게 아재 개그고 썰렁 개그예요. 그걸 안 하는 게 나아요. 웃기려고 하는, 재밌으려고 하는 목적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썰렁 개그, 저 사람은 맨날 썰렁 개그만 해 그러면 그 사람 웃으는 사람 돼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진짜 신선한 거, 따끈따끈한 거, 재밌는 걸 해야 돼요. 개그를 하려면. 아무도 관심 없는 얘기 있지요, 그런 사람들. 자기만 혼자 흥분해가지고 막 나는 관심도 없는데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얘기를 막 그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짜증나는 거죠. 전혀 도움되지 않는 얘기.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말뿐 아니라 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쓰는 글이 이거 진짜 재밌을까? 유익할까를 생각해서 공감을 얻어내겠다라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써야 돼요. 자, 이 뭐예요? 뭐예요? 소고기. 이거 다 소비율이에요. 육개장, 구이. 오늘 아침에 저 이거 먹었어요. 소고기 묵국.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육회, 이렇게 스테이크, 자, 소고기로 만들면요, 뭐예요? 다 맛있어요. 재료가 소고기면 뭘 만들어도 맛있다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소재가 좋고, 소재가 좋으면, 그러니까 내가 글 쓰고자 하는 소재가, 좋은 소재가 있으면, 어떻게 대충 써도 소금만 쳐서 먹어도 맛있단 말이에요. 소재가 재미때가리 없는 소재를 갖고 거기다가 다시다 미원 아무리 넣어봐야 맛이 없어요. 소재, 좋은 소재, 좋은 글감을 잡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느냐? 평소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좋은 글감이 딱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세우고 메모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만 딱 적어 놓으면 이제 그 생각이 나요, 나중에. 그럼 그 좋은 소재를 갖고 써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재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식재료가 좋으면 뭘 어떻게 만들어도 맛있어요. 글도 글감이 좋으면 좋은 글이 돼요. 좋은 글감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항상 중요해요. 어떻게 쓸까에 앞서서 뭘 쓸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이 이걸 안 해. 그리고 어떻게 쓰는 거냐는 거예요, 맨날. 나한테 글을 어떻게 쓰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그러죠. 어떻게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 쓸까요? 그거부터 고민해봐. 뭘 쓸까? 좋은 소재. 나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나만 경험한 거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좋죠. 재밌는 소재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쓸 것인가에 앞서서 또 왜 쓰는가도 고민해야 돼요. 왜? 글을 쓴다는 것은 되게 힘든 작업이에요. 아주 그냥 때로는 짜증나고 길이 안 나가 그러면 그 어려운 작업을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는 거에 대한 뚜렷한 고민이 있어야 내가 분명히 책을 내겠다. 아니면 내가 이 글을 써서 신문에 한번 발표를 하겠다. 뚜렷한 목적. 왜 하는 거냐. 그래서 뭘 쓸 거냐, 왜 쓸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글 쓰는 건 뭐예요? 노동이나 헛수고예요. 정확한 지향점을 갖고 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힘들어. 헛수고야. 노동이야, 노동. 무엇을 쓸까에 대한 끊임없이 고민하고 사색하는 것이 좋은 글을 쓰는 최우선이에요. 저도 이 칼럼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편 쓰는데 대략 1시간 걸리는데 뭘 쓸까에 대한 고민을 한 달 내내 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라디오를 듣다가 탁 떠오르는 얘기, TV를 보다가 떠오르는 얘기, 누군가의 대화에서 탁 떠오르는 얘기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메모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주제로 추가적으로 좀 자료도 좀 더 찾고 그렇게 해서 숙지를 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쓰고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든지 소고기를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들은 재미있고 유익한 걸 원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재미가 없거나 왔는데 내가
월요일 오전 시간을 그 알토랑 같이 써야 되는데 여기 와서 뭐 재미도 없고 뭐 지금 몇 주 했는데 별로 뭐 유익한 것도 그러면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재밌거나 유익하거나. 수업은 재미없더라도 그 마치 같이 만나서 점심 먹는 거라도 재밌으면 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절대 안 와요. 제일 좋은 건 둘 다 주는 거죠. 아니 재미도 있고 유익해. 그러면 공감 인문학 2기는 저절로 모아져요. 야 뭐 재밌어. 도움이 많이 됐어. 둘 중에 하나. 그죠? 두 개 다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내가 쓴 이 글이 독자 입장에서 재미있나 아니면 유익한가. 세상에는 지식과 정보, 재미를 주는 것들이 넘쳐나요. 이 엄청난 이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유튜브가 지금 세계를 제패하는 거는 재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익함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쓴 글이 저 사람이 읽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유튜브보다 재밌어야 돼요. 유튜브보다 유익해야 돼요. 그 사람이 유튜브 하는 시간을 포기하고 내가 쓴 글을 읽어주려면 그 유튜브보다 지적 충만감을 더 주든지, 그죠? 아니면 뭐 훨씬 더 재미있든지 공감을 얻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이것이 등장한 이후로 글쓰기, 글 읽기 이게 쇠락하고 책도 안 읽고 사람들이 책도 안 사고 하는 거는 유튜브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거예요, 그거는. 그거보다 재미가 없거나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분발해야 돼요. 더 재밌으려고 노력하고. 그 대신 또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또 어떤 사람은 내 글을 보고 정보를 얻어서 유튜브를 만들거나 글을 쓰고 또 그걸 보고 또 이렇게 그게 성장하는 거죠. 이 고급자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나 자신감을 갖고 써야 돼요. 내가 수요자 입장에서 재미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은 일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 생각해보세요. 재밌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은 일에 뭐하러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쓴다고 할 때는 정말 재밌거나 유익하게 해주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써야 돼요. 그럴 때까지 이 글감을 찾고 거기에 주변 정보를 추가해서 다 아낌없이 주겠다는 생각으로. 이거 보세요. 뭐 유튜브, 게임, 뭐 이런 클럽 활동, 뭐 이 인터넷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세상에. 그래서 사람들이 글을 안 읽는 거예요. 늘 재미있는 것과 유익한 것을 찾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재밌으려고, 남들을 재밌게 해주려고, 좋은 글감을 찾으려고 늘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메모지가 빽빽해야 돼요. 뭐가 재밌을까? 뭐가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이 생각. 저는 죄송하지만 좀 하는 편이에요. 글감을 늘 찾으려고. 그러니까 저도 남들이 책도 여러 권 냈고 저 사람 글 잘 써 소리를 하는데 뭐 타고난 문필력이 좋아서 글을 잘 쓰는 게 아니고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유익한 정보를 줄까? 이걸 진짜 많이 고민해요. 그러니까 이게 작품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좋은 글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예사로운 눈과 귀로는 안 보이고 안 들리겠어요. 얘가 있잖아요. 이 눈까지 좀 보세요. 저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뭔가 정말 유심히 보는 걸 말해요. 매눈이라 해요. 매눈. 매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박쥐예요. 박쥐의 청력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영어에서 보면 한자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과 좀 다른 점이
영어는 동사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동사. 동사를 알면 영어를 아는 거예요. 영어는 동사가 그 영어책 문법책 이렇게 두꺼우면 그 중에 한 3분의 2 이상이 동사에 대한 얘기예요. 동사에 뭐 시제, 진행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동사예요. 근데 동사 우리나라에서는 어휘력이 영어보다 동사에서는 좀 많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see라는 것도 보다고 watch라는 것도 보다잖아요. 근데 이제 먼 산을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보는 건 뭐예요? 그건 see. 근데 watch는 뭐예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현미경을 갖고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 이걸 watch라고 해요. 그래서 시계는 이렇게 보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watch예요. 네.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청진기를 대고 들으면 나무에다가 청진기를 대면 수액이 나무가 물 빨아 올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요. 그 정도로 보고 들을 때 정말 맨눈으로 박쥐의 귀로 듣겠다는 정도로 면밀한 관찰력. 그냥 휙 봐서는 그 힘든 시간을 내서 어려운 시간을 내서 전라도까지 3시간 4시간을 버스 타고 가서 오는데 멍 때리고 갔다 멍 때리고 올라오면 몸만 피곤하지 뭐하러 거기까지 가. 야 여기 전라도 오니까 우리 동네에선 없는 꽃나무가 폈는데 이건 뭐야? 야 대나무는 이렇게 우리 동네는 대나무 끼끝에 이렇게 얇은 거 저기 담 밑에 맥꿀인데 여기는 막 이렇게 굵은 게 막 숲을 이뤄갖고 대나무 소리가 막 바람에 휘청휘청하는데 들어보고 막 야 너무 좋다 이 소리가. 이런 걸 좀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감동이 글로 나오지. 나이 먹으면 돼요. 젊어서 그래. 아니 커피숍에서 맨날 만나는 사람끼리 거기까지 가서 또 커피 먹으면 뭐 거기서 글감이 나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튼.